이렇게 하면 신이라도 된 것 같죠? 적을 과소평가했네요. 우와, 아이러니하네요. 이제 사냥꾼의 먹이가 되었어요. 아놀드, 축하해요. 전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인류의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요. 10조의 개미가 참여합니다. 이런 숫자를 본 적도 없죠? 숫자를 보기는 하나요? 그래요. 저길 보세요. 개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미가 인간 크기가 된다면 인류는 가망이 없을 거예요. 평범한 개미도 16층 건물을 들어올리고 시간당 55km로 달릴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손님이 도착했어요. 아놀드, 달리는 게 좋을 거예요. 저런 아놀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래도 보세요. 적을 동그랗게 돌게 했어요. 리더가 자신의 페로몬 흔적을 따라가고 있네요. 개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죽음의 덫에 빠진 거예요. 개미 소용돌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지도자는 지쳐 죽을 때까지 군대를 원으로 이끌 거예요. 이들에게 영웅이 되었네요, 아놀드. 당신에게 개미 여왕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오, 권력을 위해 싸워야 하나 봐요. 가끔 두 번째 여왕이 개미집에 나타나곤 해요. 그럴 때 두 여왕은 결투를 벌이고 누가 개미집을 다스릴지 결정을 하죠. 싸움이 끝나면 개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왕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다수가 소스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했던 걸 취소할게요. 조심해요. 아놀드, 운이 정말 좋았어요. 쿠데타에서도 살아남았네요. 하지만 이건 뭘까요? 시체 냄새에 흠뻑 젖어서인지 개미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봤나봐요. 아마 산채로 묻힐 거예요. 쓸모없었던 아놀드, 이제 편히 쉬어요. 저기 아놀드, 파리와 싸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희한하게도 파리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죠. 가장 위험한 종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동물 몸속에 유충을 번식시키는 보플라이, 아니면 말 위봇 플라이, 말을 개걸스레 잡아먹는 파리예요. 먼저 동물 내부로 침투한 뒤 바로 위와 내장에 둥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최악이에요. 그리고 양의 유충을 낳는 파리인 양코보 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자라서 모든 내부 장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잡아먹는 파리 애벌레인 라바 멘보 플라이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이 파리는 사람의 고기만 먹으며 특히 사람의 살과 뇌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충은 음식과 열린 상처를 통해 몸에 들어오지만 입, 눈, 귀를 통해 조용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신의 몸 안에 수만 마리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2, 3일이면 당신의 내장을 다 먹을 수도 있어요. 살아남을 방법은 두 가지예요. 특별한 약 없이 가능한 방법. 다친 부분을 신선한 베이컨으로 덮기. 네, 정말이에요. 그럼 냄새를 맡고 위로 기어나온대요. 두 번째는 다친 부위에 바셀린을 두껍게 바르는 거예요.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유충이 갇혀서 질식하게 돼요. 성공이에요. 아놀드,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스위스 치즈처럼 변했네요. 제발 그 물을 마실 거라고 하지 말아요. 잠깐, 걱정 마세요, 아놀드. 거머리가 소화기관에 들어간다면 당신을 해칠 시간도 없이 뱃속에서 금방 녹을 거예요. 하지만 한 마리가 아니라면 큰일이 일어날 거죠. 거머리에 집 만들기. 세상엔 500가지가 넘는 거머리가 있지만 인간에게 가치 있는 건 3종류뿐이에요. 335마리의 거머리가 당신의 모든 피를 빨아들이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아놀드, 이번엔 1000마리예요.
서둘러요. 거머리를 없애기 위해선 소금물을 마셔야 해요. 미안해요. 다른 병이 없었어요. 그 호수에서 물을 마시지 말았어야죠. 거머리가 당신보다 똑똑할 거예요. 거머리의 뉴런은 거머리 계산기라는 생물학 컴퓨터에 사용되었고 소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당신과는 다르게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아놀드. 또 다른 위험한 생물에 관심을 산 것 같은데요. 믿기는 힘들겠지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쏘이는 게 나아요. 벌침은 멋지거든요. 치명적인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유익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선 1000마리 벌에 쏘인 것보다 열사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죠. 꿀벌이 온몸을 감싸면 섭씨 47도까지 올라가요. 오, 아놀드, 엄청난데요? 맞아요. 휴대폰 전자파는 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꿀벌은 많은 센서가 있는 아주 작은 비행기와 비슷해요. 따라서 비행 중에는 큰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꺼야 하는 것 같은 원리죠. 실제로 900MHz 주파수의 휴대폰을 벌집에 넣으면 모든 벌이 10분 이내에 대피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머리와 벌들 중 승자는 없어요. 당신 앞에는 톡 쏘린 카이트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기고 날개 길이가 12cm래요. 걱정 마요. 피를 먹진 않으니까요. 이 종은 꽃에 꿀을 먹습니다. 조심해요. 거긴 개미가 있어요. 이건 뭐죠? 모기 타에게는 희생자를 마취시키고 조심스럽게 피를 마시는 효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하지만 암컷은 피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아기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맞아요. 암컷만 피를 마시고 수컷은 꽃가루를 먹어요. 숨을 멈춰요. 배고픈 암컷은 20m 거리에서도 당신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아요. 멘톨껌은 소용없어요. 몸의 열로도 당신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모기 1000마리도 피를 다 빨아먹을 순 없어요. 이렇게 되려면 100만 마리의 배고픈 곤충이 필요할 거예요. 저런, 아놀드, 총알개미 식민지를 방해해버렸네요. 만약 물린다면 피부에 화상을 입고 불에 닿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신경독인 포네라토익신이 혈류에 들어가 신경계를 공격하고 팔다리를 마비시키며 극심한 근육 경련을 최대 36시간 동안 일으킬 거예요. 수천 마리의 개미가 물면 너무 많은 신경독이 생겨 환각과 장기의 산소 공급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죽진 않아요. 남아메리카의 부족에서는 이것이 소년이 남자가 되는 의식이래요. 진짜 남자가 되었네요, 아놀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받을만 해요. 오, 완전 잊었네요. 모기는 말라리아, 댕기열, 지코와 같은 병든 동물의 질병을 옮기기도 해요. 매년 100만 명이 사망하는 이유기도 하죠. 따라서 모기 한 마리도 당신을 죽일 수는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곤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보다 더 최악의 피크닉이 있을까요? 바로 거대한 개미.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죠? 51구역의 실험이나 미치광이 과학자 아니면 샤킬 오닐이 개미를 물어 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강아지만한 개미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매년 개미는 표범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2000만의 강력한 시아포 개미는 하루에 말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치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동시에 문다고 알려져 있고 턱은 너무나 강력해서 상처를 고정하는 집게로도 사용됩니다. 조심하세요. 이 개미는 최대 1500파운드까지 들어올리고 시속 35마일의 속도도 낼 수 있어요. 숨을 수 없다고요, 아놀드. 지구상에는 20조 마리의 개미가 있거든요. 사람 한 명당 개미 250만 마리입니다. 실제로 개미는
이미 미국 땅의 501평방마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토의 15%나 되죠. 매년 개미는 6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혀요. 전선과 전기장치를 갉아먹으면서요. 거대 개미가 지구를 정복하는 데는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오하이오주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개미집이 생겼네요. 인류에게 남은 선택은 한 가지. 개미와 싸울 훨씬 더 무서운 포식자를 키우는 거예요. 치명적인 독침을 가진 5눈의 생물. 이 괴물은 말벌이에요. 5개의 눈 덕분에 반경 280도 내에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허리 디자인으로 말벌은 거의 모든 각도에서 당신을 찌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말벌이 개미와 싸우지 않아요. 먹이를 두고만 경쟁하고 둥지와 먹이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네요. 맥주도요. 생일 파티에 말벌을 초대하지 마세요. 그냥 개미 핥기를 크게 하지 그랬나요? 일어나요, 아놀드. 샤킬 오닐은 아무도 안 물었어요. 당신이 개미집에서 잠들었다고요. 하지만 일반 개미도 안전하진 않아요.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은 건가요? 멋진 건 알겠는데 제발 거미한테 물릴 거라고는 하지 마세요. 검은 과부 거미. 비단뱀의 독보다 15배나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걸 다행인 줄 아세요. 큰일 날 거예요. 잠깐, 아놀드. 방금 거미를 삼킨 거예요? 식도를 통해 위로 가는 경로는 바닥에 염산이 고인 가파른 물 미끄럼틀과 같아요. 그리고 그 산은 거미의 독을 쉽게 중화시키죠. 물 한 컵으로 거미를 씻어내려면 단 2초 만에 위장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액체가 없으면 낙하하는데 9초가 걸리기 때문에 당신을 물 수 있는 시간이 많죠. 준비하세요. 검은 과부 거미의 독에는 신경독인 에이라트로톡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렸을 때 독이 신경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어 칼슘 유입을 일으키고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방출해요. 아놀드, 당신은 슈퍼파워를 원한다고 했었죠? 이제 당신의 복근은 망치도 견딜 수 있어요. 4시간 동안 넘치는 힘은요? 아니면 팽창되는 눈은 어때요? 왜인지 슈퍼 빌런 아놀드에 더 가까워 보이네요. 왜 그래요? 거미 먹은 걸 후회하나요? 환각을 이용해서 다른 옵션도 살펴보자고요. 여긴 아놀드. 이번엔 6눈 모래 거미에게 물렸습니다. 그 독은 내부 출혈과 조직 괴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해독제가 없대요.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예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브라질 방황거미. 대부분 물리면 심장마비로 이어집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정말요? 아, 왜 가는지 알겠네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호주로 가는 비행기를 탔네요. 핸드폰으로 표를 구매할 땐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아놀드. 호주에 온 걸 환영해요. 손가락을 조심하세요. 지루한 박물관 대신 호주에 있는 대자연을 모험할 거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 식물은 진피진피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만 가도 피를 토하고 만지면 한 달 동안 타들어갈 거예요. 독에 면역이 있는 캥거루의 일종, 붉은 다리 덤불왈라비가 아니라면 피할 방법이 없죠. 아놀드, 슬퍼하지 마요.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괜찮은 숙소를 만들 식물은 충분히 있고 운이 좋으면 조식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식물 진피진피에 열리는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도하려면 몸 전체를 감싸는 수트를 입어야 하고 열매를 딸 긴 막대도 필요합니다. 뾰족한 털이 없는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하고요. 이 잔털은 피부에 1년까지도 남아있으면서 샤워를 할 때마다 독성 칵테일을 방출합니다. 아놀드, 타는 느낌을 없애고 싶은 건 알겠는데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네, 잠깐은 괜찮은 듯 느껴지겠지만 호주의 바다는 정글만큼이나 위험하다고요. 밝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자 해파리는 독이 너무 많아서 1mg으로도 60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파리에 쏘이는 건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아요. 평균적으로 매년 한 번만 쏘인 것으로 기록됩니다. 아놀드,
이런 엄청난 모험 후엔 심각한 치료가 필요해요. 드디어 오스트리아로 향합니다. 이제 어디에 살 거예요? 설마 숲에서요? 뭐 걱정도 안 해요. 셔츠 안에 잎을 많이 넣어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알죠? 물은 정화시키고. 안 돼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멍청이. 그래서 아직 멀리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주위 소리에 집중해봐요. 트랙터의 소리는 3, 4km 거리에서도 들리고 강아지의 짖는 소리는 2, 3km예요. 지나가는 기차 소리는 10km의 거리까지 들리고 BTS의 노래, 이건 어디서나 들리죠. 그건 뭔가요, 아놀드? 오, 보세요. 이 작은 아이도 길을 잃었대요. 당신처럼요. 느린 로리스는 대부분 열대 우림 속에 살아요. 쓰다듬을 생각 말아요. 로리스는 치명적인 독을 분비하는 팔꿈치 관절을 핥기 때문에 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강이라도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음식을 해결할 수 있죠. 네, 아놀드? 그런 식으로는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해요. 뻔하잖아요. 제가 맞았죠? 숲의 밤은 가장 위험한 장소일 거예요. 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할 거예요. 아침이 오면 구조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오픈된 장소로 가세요. 숲에서 사람을 찾는 건 아주 특별한 작업이에요. 구조원들, 발렌티어, 군인마저도요. 지형은 사각형으로 나뉘며 각각 철저히 관리되죠.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자신을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숲에서 빠져나와 그를 찾는 수색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불을 피우면 공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기를 강하게 하려면 신선한 잎을 뿌리는 게 좋고요. 아놀드, 호주는 어때요? 움직이지 말아요. 내륙 타이판이에요. 아, 바보.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라고요. 타이판의 독은 코브라의 독보다 180배 강해요. 핀헤드 크기만큼의 독으로 쥐 100마리를 죽일 수 있어요. 한 번 물 때 나오는 44mg의 독은 아놀드 100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타이판은 다른 뱀들과는 달리 적을 한 번 물고 사라지지 않고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해 적을 해치웁니다. 13mm에 달하는 송곳니로 아놀드의 피가 응고되지 않게끔 혈액독을 주입했어요. 이게 곧 내출 헬로 이어지겠죠? 아놀드의 몸은 곧 통제불능 상태가 될 거예요. 팔, 다리가 말듣지 않고 호흡 곤란하고 경련이 이어질 거죠. 아,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피가 아니고 오줌이에요. 근육세포가 녹아내려 신장을 통해 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붉어진 거죠. 30분 이내에 해독제를 먹지 못한다면 아놀드는 별 볼일 없는 삶의 마지막 8시간 동안 더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의 음식을 맛본 아놀드는 고국에서 더 외국적인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어서 앉아서 뭘 먼저 먹을 건지 골라봐요. 자, 어서요, 아놀드. 코카콜라 맛있다. 3톤짜리 코끼리도 베이비 코브라의 공격 한 번에 즉사합니다. 뱀의 위장에는 공기가 거의 없지만 물에 들어가면 최대 10시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죠. 위액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에 뱀을 소화합니다. 닭고기처럼요. 소화되지 못한 건 항문을 통해 지나가죠. 오, 봐요. 독이에요. 피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별일 없을 겁니다. 아니, 정말요. 하지만 궤양이나 상처에 독이 닿는 순간 즉시 효과가 나타나죠. 마비와 경련 후 15분 뒤면 죽는 거예요. 해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개구리 들여준 사람 누구죠? 필로바테스 테리빌리스의 독 1g은 한 도시 전체의 인구를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개구리가 있던 자리에 작은 생물이 지나가기만 해도 즉사할 거예요. 아놀드의 피부에도 독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죽게 되는 거죠. 개구리는 뱃속에 들어가 30초 이내에 정신을 잃고 아놀드는 10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독에는 해독제가 없으니 그만해도 돼요. 피라니아죠. 피라니아 종류에는 5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 극소수만 다른 생물의 살을 먹습니다. 다른 종은 채식만 하거나 썩은 고기를 먹죠. 아놀드, 어떤 피라냐를 만나게 될지 궁금하죠? 그렇죠, 맞았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실망스럽겠지만 아놀드에게는 다행히도 피라냐에게 공격받고 죽임을 당한 인간의 사례는 지금까지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기록을 하나 세워보죠. 자, 아놀드 들어가요. 보시다시피 피라냐는 관심도 없어요. 아니, 아놀드를 두려워하네요. 피라냐의 공격성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열이에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열기는 누구든 미치게 하겠죠. 가뭄이 생기면 강의 물은 말라버리고 음식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요인인 굶주림으로 이어지는 거죠. 굶주린 피라냐는 아프고 약한 동족도 잡아먹습니다. 그럼 아놀드는 어떻게 될까요? 피라냐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인은 보호 본능입니다. 엄마, 아빠 피라냐는 아기들이 방해받는 걸 싫어하겠죠? 이제 몸에 작은 상처만 내면 피라냐들을 금방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놀드. 피라냐 턱의 구조는 먹잇감의 살을 덩어리째 찢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4-5mm에 달하는 날카로운 이빨은 힘줄은 물론 작은 뼈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아놀드, 손가락과 발가락은 이제 없는 거예요. 몇 분 후면 아놀드는 깨끗한 뼈만 남겠죠. 피라냐 중 가장 큰 녀석들은 1kg가량 나갑니다. 하지만 아놀드의 모든 뼈를 먹어버리려면 턱관절이 얼마나 커야 할까요? 피라냐의 이빨 크기를 6배로 키워볼까요? 이런 이빨이라면 뼈를 아주 작은 조각들로 부숴버릴 거예요. 피라냐들은 강의 청소부와 같아요, 아놀드. 아마존 강의 바닥에 아무것도 썩는 것이 없도록 말끔히 해치워주죠. 아, 머리카락은 빼고요. 물고기들도 아놀드의 헤어스타일을 정말 싫어하네요. 이쪽은 제가 아끼는 물고기 토비고요. 오늘 둘의 정신을 바꿀 거예요. 준비됐나요? 토비, 시작할게요. 결과를 볼까요? 아놀드, 제 말이 들리면 끔뻑끔뻑을 3번 해주세요. 아가미를 흔들고 좋아요. 한 바퀴 돌아봐요. 덤블링도요. 그래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토비, 안 돼요. 안 돼. 어항을 돌려놔요. 이런. 아놀드, 숨을 참아요. 위액을 마시면 사망할 거예요. 식도를 통해 이동하는 동안 위에서 모든 산을 펌프질할 수 있는 시간은 7초입니다. 기절했나요? 진짜 피라냐 같네요. 때로 있을 때는 10분 만에 소 한 마리를 쉽게 소화할 수 있지만 피라냐가 혼자 있다면 약간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절해요. 물고기는 많은 양의 신선한 물이 필요해요. 저희가 배를 4리터나 채워둘게요. 자, 간식 드세요. 토비가 좋아하는 간식이죠. 하지만 이빨을 조심하세요. 피라냐에게 물린 것은 공룡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보다 강합니다. 배에 구멍이 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계획이 있어요. 토비, 입을 열어서 아놀드를 내보내려 해보세요. 아놀드는 입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좋아요, 힘을 합해봐요. 아놀드, 입구랑 출구를 헷갈리면 어떡해요? 구글 맵은 끄고 이제 기어가세요. 토비, 그럼 힘을 줘서 내보내봐요. 아마 깨끗하게는 못 나올 거예요. 5m짜리 관장백을 어디다 뒀었죠? 오, 여기 있네요. 좋아요. 이제 4m 정도만 수영해가면 돼요. 세상에, 대체 뭘 먹고 다닌 거예요? 다마고치는 90년대 이후로 처음 보네요. 물이 거의 끝났어요. 빛을 향해서 기어가세요. 제가 예상했던 실험과는 거리가 멀었네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놀드? 피라냐 토비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면서 길들이는 중인가 봐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걱정 말아요, 아놀드. 새로운 동물에 도전해보는 건 어떤가요? 뱀상어예요. 네, 당신이 길들여야 합니다. 맞아요. 토비는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놀드, 상어가 배가 고프대요. 길들이기를 시작해봐요. 가축화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은여울을 길들이는 데는 60년, 35세대가 걸렸다고 하죠. 그들은 돌연변이 된 순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유전자가 상어에 존재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결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250년이 걸릴 거래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름을 정하기 좋은 시간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상어는 배가 고프다고요. 조심해요. 휴, 안전한 착지. 설마 당신이 길들여지고 싶은 건 아니겠죠? 가축화된 동물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기억하세요. 흘러내리는 귀, 작은 이빨, 색상의 변화와 뇌 크기가 10% 감소합니다. 또한 이상한 유전적 결함도 예상할 수 있고요. 중요한 상황에 아드레날린 방출에 관련된 동물들 이야기지만요. 좋은 아침. 상어와 함께 일어난 적이 있었나요? 잠깐, 불쌍한 물고기를 죽게 놔둘 건 아니죠? 우와, 동물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1150피트를 다이빙하다니. 정말 멍청해요. 먹혀버릴 거라고요. 어라? 토비?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 아니, 제 계획대로네요. 역시 전 대단하다니까요. 아놀드, 살았어요. 예! 가축화된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먼저 개를 길들였습니다. 그래서 개는 인간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죠. 2만 년 전의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오늘날 인간의 주요 동반자는 아마도 까마귀나 곰 아니면 문어였을 수도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언젠간 피라냐도 길들여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아니네요. 어디 있어요? 우와, 콜로세움인가요? 멋져요. 당신을 고릴라와 싸우게 할 건가 봐요. 고릴라는 당신보다 10배나 강하죠. 팔 길이는 1.5배나 더 길고요. 적어도 3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고릴라의 무는 압력은 88기압이고 볼링공도 물어뜯을 수 있다고 해요. 고릴라의 1300파운드 펀치는 콘크리트를 깨트리죠. 당신은 반으로 찢어질 수도 있어요. 고릴라는 최대 4000파운드까지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고릴라는 결코 인간을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평화로운 영장류이죠. IQ는 90에 달할 수도 있어요. 소셜미디어의 스타가 되기에 충분할 텐데. 장난이었어요, 아놀드. 진짜 상대는 캥거루래요. 캥거루의 펀치를 견딜 수 있나요? 코너 맥그리거의 펀치는 1900파운드, 큰 망치 타격은 2000파운드입니다. 캥거루의 펀치는 최대 3300파운드까지 올라가요. 턱에 주먹을 날려 1000명을 쓰러뜨리기에도 충분합니다. 길거리에서 캥거루를 쉽게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캥거루가 죽인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좀 거칠긴 하지만 단지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빠른 펀치를 가진 생물, 사마귀 새우예요. 플라스틱 수족관에 보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귀 새우의 타격은 800 마이크로 초 동안 지속되며 충격력은 .229경 총알과 비슷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마귀 새우는 62번의 타격을 가하는데 이는 태양 표면과 거의 동일한 화씨 8000도에 달하는 충격파를 생성합니다. 다행히도 수중에서만 작동하지만요. 조심해요, 아놀드. 오, 아놀드. 고릴라와 캥거루와의 만남에서도 살아남았는데 결국 작은 새우에게 패배했어요.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나요, 아놀드? 하지만 기억해요. 이렇게 지내려면 전기세를 제때 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말했죠? 광고는 당신의 모든 돈을 가져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요, 이제 어둠에서 앉아 있어요. 휴,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요, 이건 어때요? 네, 우리는 유기물로부터 쓸모없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당신의 대변을 연료로 하는 박테리아 발전소를 건설합시다. 모든 기계에 충분하지는 않네요. 뭘 기대했나요? 박테리아는 정말 작습니다. 그래요, 그들을 확대시켜봐요. 고양이 크기의 박테리아는 46,00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박테리아와 더 많은 연료를 얻을 수 있죠. 미국은 하루에 1280억 리터의 하수를 생산합니다.
이 정도면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고 정수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소금을 먹는 거대 할로박테리아는 바다에 자유 에너지를 제공하고 사막 지역에 물을 담수화할 수 있어요. 매일 350만 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집니다. 거대화한 이데오넬라 사카이엔시스는 이 플라스틱을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 충전 네트워크를 열 수 있고 연간 37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는 연료 에너지와 달리 박테리아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산소만 방출합니다. 좋은 스타트업 아이디어 같아요. 아놀드, 당신이 인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사업에서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어요.